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MB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이제 반도체 종목들 오늘 아침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다가 일부 종목들부터 이제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고 실제로 또 오늘도 또 상승 흐름 최근에 강했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지난밤 미국 증시가 이 PC 발표 경계감으로 인해서 쉬어감에도 불구하고요.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최근에 들어서 뭐 사실 이제 이번 달 초는 약간 반도체 종목들이 제가 좀 목표가를 상단에 좀 걸어 넣었기 때문에 체결이 좀 안 됐지만 거의 2월 달 중반 정도부터 반도체 종목들이 연달아 연일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한번 리뷰를 도와드렸던 이번 월요일 날 편입을 했었지만 좀 이 편입하고 나서 잠깐 쉬어갔던 이 펨트론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펨트론이 오늘 또 10% 이상의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요, 저 현재 생쇼 포트에는 워트, 이오테크닉스, 덕산하이메탈, 오로스 테크놀로지, IMT, 그리고 또 뭐가 있겠죠? 그거는 제가 잠시 뒤에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차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 리뷰부터 도와드리면은 자, 이오테크닉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가 다른 뭐 HBM 관련된 종목들보다 좀 못 갔을 때 제가 이 기업의 제일 큰 장점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히려 못 간 게 장점이다. 그러니까 쉬어가더라도 덜 빠지고 올라갔을 때 충분히 키 맞추기 할 수 있다. 요게 이 기업의 제일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편입했던 가격 대비해서 현재 10% 중반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2차 목표가 체결이 되게 되면은 우선 지금 현재까지의 누적 수익률이 154% 정도로 좀 알고 있는데 만약 체결되면 뭐 110% 정도, 170% 정도 될 거고요. 또 게다가 워트 또는 펨트론 이런 종목들이 만약 도달하면은 또 한 20-30% 정도 수익 금방 챙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그 1등 하시고 계시는 이 노 매니저님하고 좀 격차가 좀 빠르게 줄어들 수 있겠지만 아쉬운 건 시간이 너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등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저는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가겠다. 이 바에서 짝대기 하나를 빼면은 바입니다. 항상 바른 길로 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시간적인 부분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위오테크닉스 이제야 전고점 돌파하고 있고요. 이제 추세 만들고 있습니다. 뭐 굳이 뭐 전략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오늘 밤 미국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제일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물가 지표 그중에서도 연준이 선호하고 있는 PCE 가격 지수가 오늘 밤에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부는 좀 수익을 챙겨두시되 나머지 비중은 우선은 더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만 바라본다면 추세는 이제 만들었습니다.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장 이슈 이런 것들 좀 소화하는 거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좀 대비하기 위한 약간의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 좀 해주고 추가적인 이벤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도달한 MK전자입니다.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은 어제 1차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요. 사실 다른 종목들보다는 약간 추세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라면은 우선은 일부 비중을 좀 챙겨두고요. 그리고 약간 나머지 비중 정도로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C 지표에 대한 부분들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으로 좀 2차 목표가 바라보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월달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월달에 편입했던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정리해둔 엑셀 자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빠르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엑셀 제가 정리한 자료 2월달 매매 내역입니다. 자, 물론 손절가 터치한 종목이 두 개 있습니다.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더니 6% 정도 수익권까지 갔다가 자,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11% 손절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종목 PHA. 요거는 제가 손절을 짧게 잡았습니다. 7% 정도 손절을 잡았는데 최근에 한번 이 밸류업 프로그램 쪽 관련된 이 실망 매물들이 좀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손절가 터치했지만 자동차 부품 쪽은요. 다시 또 밸류업 쪽 관련된 분위기가 어제 그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 약간 생각보다 또 다시 강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해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PHA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외 종목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워트, 이오테크닉스 자, 그리고 또 펨트론, IMT, 엑시콘
이런 이 다양한 반도체 종목들을 최근에 편입을 했었고요. 뭐 사실 좀 아쉬운 점들도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편입했었던 뭐 대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대창의 목표가를 높게 잡았더니 30%까지 수익을 갖다가 가지 못했고, 자 그리고 이제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34%까지 갔었는데 이것도 또 제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다 보니까 뭐 아쉽게 좀 이 수익을 좀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한 9% 정도 수익을 좀 챙겨놨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1차 달성한 종목들과 그리고 최고가 수익률 그리고 뭐 2차 달성한 종목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제가 하는 이 매매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빠져도 덜 빠질 수 있는 기업들에서 우리가 좀 움직여줘야지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갈 때 또는 시장이 빠질 때 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면서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는 제 속도, 뭐 빠른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바른 길로 가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여기서는 지금 뭐 이 워트나 지금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캡처하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더 상승폭을 확대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다 1차 목표가 체결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요.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PC 가격 지수에 대한 부분들 발표 이후로 약간의 전략적인 부분들 수정은 필요는 합니다만, 만약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준다거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강할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러면 편입할 종목은 오랜만에 오랜만은 아니네요. 그죠?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고요. 현재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5,500원이고요. 종목명은 코리아 FT입니다. 자, 코리아 FT 제가 왜 편입을 했는지는 바로 그냥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통 시장의 이슈를 먼저 파악을 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업종을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그 업종 내에서의 또 부각받을 수 있는 키워드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대장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을 편입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밸류업, 압박한 이복현, 기준 미달된 상패를 검토하겠다. 사실 26일 날 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쪽 관련된 세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실망 매물들이 사실 많이 나왔고요. 기업들이 좀 기대를 했었던 상속세 인하 또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 약간 자율성을 부여한다. 약간의 강제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 추이를 보면은 오히려 이 밸류업 관련된 수혜 업종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밸류업 관련된 수혜주들, 수혜 업종들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생각보다 다시 또 이 맹탕 지적의 페널티 카드를 꺼냈다. 그러니까 기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면은 뭐 상장 폐지도 검토하겠다. 약간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좀 강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이 좀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밸류업 쪽 관련된 분위기는 다시 또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될 예정인 이 PC 가격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은 예상치보다 마냥 높게 나왔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기술주나 뭐 성장주 이런 종목들에 대한 또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우선은 이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는 반도체와 AI가 맞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선은 PC 가격 지수를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이 정책과 관련된 이 밸류업 쪽을 편입을 좀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던 거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에서도요, 바닥 구간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실제로 거의 80% 이상의 수익권이 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고점에서 좀 눌려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특히나 이 자동차 업종, 아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와주는 기업들이 하나둘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우하이텍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실적보다 좋게 나왔고요.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간에서 4% 이상 급등이 나왔던 것은 결국에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실적보다 좋게 나왔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업종을 선택을 했었을 때 그래도 이왕이면 시장의 또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된 수혜주인 코리아 FT가 그래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가지고요, 이 무려 266%의 또 매출 순이익 증가율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현대,
뭐 사실 현대를 대표할 수 있는 수익성이 높은 자동차 중에서 제네시스가 있죠. 근데 그 제네시스가 원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순수 전기차 쪽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GMP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플랫폼이죠. 근데 중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네시스도 출시를 하겠다. 결국에 지금 많은 완성차 업체들의 사업 전략 자체가 전기차로 바로 가기보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한번 갔다가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있고요. 작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대수 괜찮았고요. 올해도 또 괜찮을 또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왜 좋았냐? 결국에는 글로벌 완성차와 친환경차 물량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자동차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기아가 이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데 혹시 뭐 기업 밸류업을 하려면 뭐 자사주 매수를 해야 되고 자사주 매수하려면 또 여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들도 그런 여력이 있는 회사가 되려면 업황이 좋아야 될 텐데 그러면 자동차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과거에 저PBR 종목이나 이런 걸로 부각되기보다는 어쨌든 업황이 좋아야 뭐 자사주도 살 수 있고 또 자본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밸류 프로그램보다는 또 앞으로 장래적인 측면에서 밸류 프로그램에 또 해당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해도 결국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밸류 프로그램 자체는 뭐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중기적으로 당연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밸류업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뭐 소각을 한다거나. 근데 사실 이전에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소각에 대한 약간의 의무 화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재평가될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바라본다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매력도가 만약 떨어졌다면은 저는 그 밸류업 실망 매물이 나왔을 때 외국인도 같이 좀 동반매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바라봤을 때는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를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은 맞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되 그 안에서 업황이 좋은 기업들 또는 그 옥석 가리기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중에서 저는 자동차가 그래도 밸류업 프로그램 쪽 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업종 내에서는 실적까지 같이 부각받을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우선은 6,1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4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잠시만요. 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전 저점은 이탈하면 또 약간의 이격이 높기 때문에 한 4,700원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